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의 건설부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아나운서 김가람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건설 분쟁과 관련한 하자, 감정, 전문 공종에 대해 다루게 되는데요. 진행을 맡아주실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 등 풍부한 수행 경력이 있으며 주택 재건축 사업 자문을 전문으로 맡고 계시는 건설부동산그룹 김형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건설 세미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분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 분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설의 그 과정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설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사를 시작을 해서 골조공사를 합니다. 골조공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 철근 이런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뼈대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뼈대를 얼만큼 튼튼하게 만드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라든지 이렇게 타설을 하고 양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콘크리트 또 철근, 소위 말하는 요새 또 고층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고층 건물들에 있어서 그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골조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이제 마감인데요. 마감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방수, 그 다음에 미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설비, 전기 설비라고 하는 거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시설이 들어가야지만 불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앞선 공정하고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재를 적치를 한다든지 공사 기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준수를 하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건설사 고객분들이나 건축을 맡기신 건축주분들은 그런 공사기간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선 공정에 따라서 앞선 공정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늦어지거나 뭐 자재가 적치가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현장의 변수들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설 분쟁은 철근이나 콘크리트 그런 골조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만 최근에는 마감이라든지 전기 설비 이런 쪽까지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공사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파트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 분양 단계에서 아파트가 언제 준공이 될 거를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분양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2024년에 만약에 3월 달에 분양 계약을 맺으면은 전세를 뭐 살고 있던지 다른 집에 있다가 27년도 뭐 3월 달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사 기간이 늦어지면 입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사 기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가라든지 주상복합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가의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상가가 분쟁 대상으로 좀 여겨지고 있는데요. 상가나 주상복합은 집합 건물에 비해서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가를 얼만큼 빨리 준공을 시키는지도 굉장히 또 건설 분쟁의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또 관광지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펜션이라든지 빌라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6개월이 소요되는 건축물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건축물도 있겠습니다. 도급계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도급계약은 기본적으로 건축주하고 시공사와의 그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청, 그다음에 설계, 도면 뭐 이런 식의 쟁점들이 또 있을 거고요. 시행사하고의 분쟁이 보통 뭐 감리라든지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품질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공사하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되면서 지체 상감이 발생을 한다거나 또는 자재가 제때 수급이 되지 않거나 뭐 인력이 수급이 안 되는 그런 분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좀 광범위한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설계 도면입니다. 설계 도면을 얼만큼 처음에 착공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 단계에서 설계 도면을 우리가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시공사는
그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공정하고의 간섭, 시행사가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설계 도면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처음에 설계 도면을 제출하는 것을 착공 도면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준공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공사가 끝날 때 그때 제출하는 게 준공 도면입니다. 착공 도면하고 준공 도면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시행사하고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건축 도면대로,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이 건설 분쟁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건축물의 설계 도서 작성 기준이라든지 건설기술진흥법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사 시방서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건설진흥법이라든지 또 설계 도면을 토대로 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CM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 사업 관리를 하는 법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행사와 시공사 외에 설계를 하거나 뭔가 하면서 비용을 줄이거나 공사가 제대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감리 업무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CM이라고 하는 회사가 용역을 제공을 합니다. 용역을 시행사나 시공사에 제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송이 용역비 청구 소송입니다. CM에서는 설계 도면에 따라서 얼만큼 공사 기간이나 공사 비용을 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반대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용역비 청구가 되겠고요. 실제로 빈번하게 실무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와 시행사 간에는 소위 말하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자재와 인력 수급, 실제로 도급 계약을 잘 준수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건축 허가하고 사용 승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착공 신고를 하고 설계 도면을 신고를 하면서 우리가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허가 단계에서도 사실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자체라든지 국가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행정소송이라든지 또 인허가를 다투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감리하고 시공사 간에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하자 발생 이런 분쟁도 건설 분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건설 분쟁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법인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초점을 맞췄다면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자들은 여러 가지 그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전도라고 해서 잘 서 있는 건축물이나 아니면 잘 서 있는 구조물이 옆으로 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물이 새는 누수가 발생을 한다든지 집안이 균열된다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자 소송을 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소송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흔히들 이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누수라고 하는 거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무에서 가장 주로 원인이 되는 거는 천장에서 물이 샌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거는 콘크리트만으로는 이런 누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위에 방수 그런 물질들을 새로 입히는 작업을 우리가 방수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방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생이 안 돼 있다거나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실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는 설비적인 문제입니다. 오수가 지나간다거나 우리가 수도를 쓰는 게 그런 게 설비인데요. 그 설비에 대해서도 배관이 너무 오래돼서 아니면은 배관의 연결 부위가 잘못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누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누수가 발생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누수의 원인을 제대로 주장을 해서 하자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소음이나 진동 같은 건데요. 이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경우에는 65데시벨, 80데시벨, 90데시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옆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음, 진동이 발생을 하고 이게 참을 수 없는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 건축을 하는 그 시공사라든지 시행사와 지금 현재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 간에 조정을 한다거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건설에 따라서 건설 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인터넷이나 단순한 그런 문의를 찾아본다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